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요. 크레딧 카드와 프로세싱 그리고 POS 프로그램 전문 업체인 오메가 카드의 김창길 대표 모시고요. 크레딧 카드와 POS 또 모바일 앱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창길 대표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본격적인 쇼핑 시즌 되면서 크레딧 카드 사용 더 많아지니까요. 이 문제점도 정말 많이 발생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이제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요. 또 많이 다니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결과로서 이제 그 차지백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요. 이 차지백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어요, 사람들이요. 근데 차지백이요? 네. 네.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려달라는 그런 건데요. 네네. 실제 실제 말로 차지백 그랬지만은 이 안에는 두 가지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. 그러니까 차지백이라는 거하고 리트리버리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혼동해서 차지백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는데요. 우선은 리트리버리라는 거와 차지백이 무엇이 다르냐? 리트리버는 말 그대로 내가 카드를 썼는데 그 카드 쓴 커스터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또 뭐가 안 맞는 거예요, 이게. 자기 생각했던 거하고. 그래서 영수증을 좀 보내달라는 그런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카드를 사용한 고객은 자기의 카드 은행한테 얘기를 해요. 내가 기억 안 난다. 좀 영수증 보내달라. 그러면 이제 카드를 발행한 은행은 이것이 어느 회사를 했는지를 이제 찾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비자 마스터를 통해서 차지백 센터라고 있어요. 이걸 해준 그 이제 공공단 기관이에요. 비자 마스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. 일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회사에서 했지.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게 그 머천한테 편지를 내보내요. 네. 그래서 이 소비자가 당신 가게에서 몇 월 며칠 날 이걸 썼는데 영수증을 좀 보내달라. 그럼 영수증을 이제 카피해서 보내라는 곳으로 보내거든요. 그건 차지백 센터는 그걸 받아서 카드를 발행한 은행으로 보내고 은행은 다시 커스터머한테 그걸 이제 전달하게 이런 절차예요. 그러니까 이 리트리버리에 관계되는 건 뭐냐면 기억이 안 나고 또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영수증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이런 걸 리트리버리고요. 리트리버리 발생되는 경우는 대개가 카드를 잊어버린 경우예요. 그래서 대개 이제 내가 이 기억이 몰랐다가 2주 만에 아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. 근데 뭐 비리 많이 들어와 있더라. 그러면 일일이 다 리트리버를 하거든요. 네. 은행에서 이거 전부 다 이제 받아봐. 이거 당신이 진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. 이런 케이스가 많고요. 또 한 가지는 금액이 다른 거예요. 금액이 식당 같은 경우에를 썼는데 나중에 팁을 이제 넣잖아요. 네. 근데 뭐 실수로 넣는 경우가 있어. 팁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0불 먹어서 5불 팁을 줬는데 50불을 잘못 찍는다고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80불로 들어오잖아요. 네. 그 다행히 발견하면 좋은데 발견을 못했어요. 네. 그러면 손님한테 80불이 들어가면 이상한데 이거 내가 식당에서 80불 안 썼는데 그런 경우 이제 리트리버를 또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이런 케이스가 생기고요. 또 한 가지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거는 카드를 받아서 썼는데 이걸 배지를 금방금방 안 하고요. 실수로 한 달을 안 했다고 치고 뭐 2주 안 했어요. 그래서 해요. 그럼 배지하는 날짜로 그게 들어가거든요. 그렇죠. 그 카드 고객한테는 돈이. 그럼 이 사람은 그 날짜에 내가 여기 간 기억이 없는데 아니면 그 날짜 분명히 이거 그 날짜는 내가 여행 갔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돼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영수증 보내달라는 경우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가게를 내가 보고 들어갔어요. 그 상호가. 네? 근데 영수증에는 상호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. 어떨 때는 길 이름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. 조심하셔야 돼. 이게 이제 왜냐하면 두잉 비즈니스 이름으로 나가는 경우, 주식회사로 나가는 경우인데 주식회사하고 두잉 비즈니스 이름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머천이 인식을 못하고 했을 경우에 어떤 손님이 이게 무슨 대지? 무슨 회사지?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 리트리버에 걸려요. 그래서 영수증을 보내잖아요. 문제는 이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. 이 서비스가. 그래서 차지백 센터에서 리트리버 피를 차지를 해요. 머천한테. 이제 피는 모든 게 다 머천한테서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때로는 10불에서부터 25불 사이를 차지를 해요. 그 피를. 비싸네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머천이 나중에 이제 그걸 내야 되거든요. 이게 리트리버래요. 이제 차지백은 뭐냐? 근데 리트리버를 하면은 돈은 은행에서 안 빼가지고 영수증만 나갔으니까. 근데 차지백은 이거 뭐냐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건 리퀘스트를 건 그러니까 거예요. 80불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30불에 50불에서 80불 이거 다 돌려달라 이건 아니다. 이제 이게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. 대개는 리트리버를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차지백이 연결로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아예 처음부터 차지백이 들어오는 케이스도 많아요. 이건 전혀 이건 내가 안 썼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. 아니면은 그 불만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
뭐 서비스를 받았는데 네. 아 이거 엉망이야. 다시 해달라는데 안 해줘. 그럼 소비자는 자기 보호를 천상 은행에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. 이거 서비스 안 해준다. 엉망이다. 또 돈 기계를 돌려달라고. 뭐 샀는데 리턴을 갔더니 안 받아주는 거예요. 네네. 이런 경우 뭐 이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서비스가 불만이고 뭐 이런 경우에 소비자의 그 프로텍션이거든요. 그럼 이건 난 도저히 안 되겠다. 그래서 차지백을 걸어요. 자 그러면은 똑같은 이제 그건데 이거를 어디서 했는지 차지백 센터에서 이제 보내잖아요. 그와 동시에 그 돈을 빼가요. 머천의 어카운트에서. 그래서 차지백 센터가 이걸 홀드를 해요. 이 중재거든요. 이 차지백 센터는. 그래서 머천이 오르냐 아니면은 커스터머가 오르냐 이거 판단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서비스 문제가 걸렸다. 아니면 뭐 리턴이 안 된다. 그러면은 아 우리는 팔 때 이건 리턴 안 되는 거를 팔았습니다. 뭘 이렇게 써서 근거를 제출해야 되고 네. 이런 결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차지백은 걸리면은 무조건 돈을 빼가요. 일단은요. 그래서 리트리버과 차지백의 다른 점은 리트리버는 돈을 안 빼갑니다. 그냥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차지백은 돈부터 빼가고 봐요. 그래서 홀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양쪽을 중재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차지백은 프로세스가 시간이 꽤 걸려요.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케이스는 6개월, 9개월까지도 가요, 이게. 한 번에도 불만이에요. 보내면 또 저쪽에 답이 와요. 그럼 리퀘스트 또 해요.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차지백이 걸리면 돈부터 빼가고 거기에 맞는 거를 해야 돼요. 당연히 이런 결과가 있으면은 차지백 센터에서 또 차지를 하죠. 이 일을 했으니까. 그렇죠. 요건 리트리버보다 비싸요. 대개가 지금 25불에서 한 35불 사이를 차지를 해요. 자, 그러면은 좀 생각이 될 게, 30불, 뭐 20불짜리 서비스를 하고, 이거 손님하고 다투잖아요? 그러면 해결을 보는 게 나아요. 절반이라도 주든 20불 다 돌려주든. 왜냐면 차지백 피가 내 또 돈 또 붙어요. 나가니까. 이게 네. 또 붙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 그래요. 그렇죠. 억울한 게 아니고 이게 비자 마스터 룰이에요. 이게 룰이기 때문에 왜냐면 본인도 딴 데 가서 쓰면 그렇게 프로텍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럼 차지백은 언제까지 걸릴 수 있느냐? 3년이에요. 굉장히 길어요. 근데 대개는 6개월 안에 95%가 일어나요. 왜냐면 쓴 사람도 뭐 기억이 없죠. 그 정도 그렇죠. 지나면 누가 그걸 네. 또 보관하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그래서 대개 6개월 안에 95%가 일어나고요. 그다음 3개월 안에 한 80%가 일어나요.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준비를 영수증을 꼭 보관을 잘하고 계셔야 돼요. 이거를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제 이걸 방지하는 게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데요. 네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내가 손님이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가 있고요. 가게를 방문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우선은 전화로 주문을 받아서 카드를 손으로 이제 이렇게 넣거나 하거든요. 이런 케이스는 딜리버리 주소하고 카드의 그 주소가 매치가 돼야 돼요.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. 왜냐하면 저쪽에서 나 안 받았다. 그러면 딜리버리 올로 했느냐 엉뚱한 주소다 뭐 이렇게 나와요. 이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은 카드를 받을 때 그 애드레스하고 딜리버리가 같아야 돼요. 그리고 딜리버리 영수증 꼭 보관하셔야 돼요. 그래서 UPS는 그게 레코드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꼭 그 보관하셔야 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수동으로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데이터를 다 받으셔야 돼요. 예를 데이터라면 들어서 어떤 것들? 예, 생년월일부터 그다음에 집 주소, 카드 주소, 예,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예, 좀 받으셔야 하는 게 받으셔야겠네요. 많을수록 좋아요. 그리고 네. 드라이브 라이센스 카피까지 받아놓으면 더 좋죠. 사기 당했을 때 그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돼요. 그리고 오더에 대한 건 나중에 사인을 시그니처 같은 게 필요해요. 네. 서류를 보내서 큰 금액 같은 건 미리 서류 보내서 사인 받은 다음에 shipping을 하셔야 돼요. 그 작은 거는 뭐 UPS 그냥 나가지만 큰 금액들은 사인 미리 받고 확인하고 이제 보내셔야 돼요. 카드도 카피 받으시는 게 좋아요. 뒷면에 사인 있거든요. 네. 그걸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. 자, 손님이 방문해서 했다. 이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네. 자, 방문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. 카드가 안 긁히는 거예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칩카드니까 칩이 안 읽혀요. 안 읽혀요. 그래서 카드를 안 읽히니까 그냥 수합을 한단 말이에요. 이건 차지백 100% 당하면 져요. 왜냐면 그렇군요. 칩카드는 무조건 칩카드로 받게 돼 있어요. 룰이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칩카드를 그래서 일부러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칩카드인데 칩이 안 된다. 그럼 일단은 의심하시고 받지 말으셔야 돼요. 예, 기계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기계를 조치를 다시 받아야지 칩카드를 안 되는데 마그네틱을 썼다. 이 경우 차지백은 무조건 집니다. 이게요. 그래서 그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요.
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와가지고 디클라인이 났거든요. 네. 아 자기 카드 이게 그럴 리가 없다는 저기서도 다 썼고 막 그러면서 이게 자기 카드는 프로텍션이 돼서 번호를 뭘 누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. 기계에서 뭘 누르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요. 티켓 올리라는 걸 해버려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일이 아니에요. 영수증만 뽑아내는 행위예요. 이게 똑같이 나와요. 사인카드 있고 마치 똑같이 나오는데 예. 요거는 세일을 일으킨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프리어스라 그래서 미리 받아놓는 행위예요. 이게 오는 데 쓰이냐면은 호텔 혹은 카렌트에서 카드를 이렇게 다 잡고 있잖아요. 네. 혹은 바에서도 가면은 우선 카드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부터 나중에 금액이 해서 차지가 되겠거든요. 네. 이런 케이스에 쓰는 펑션이에요. 이 키를 뭘 누르고 하는 건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죠. 알고. 예, 그러니까 이제 사기치려고 네. 하면 다 알고 하는 거야. 그러면 머신에서 제가 뭘 딱 눌러놔요. 예. 그리고 카드 해요. 그러면 영수증이 쫙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. 근데 그게 리세일 리시트 돼버려요. 이거 카드 세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. 이거 왕왕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네요. 카드 머신은 만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무조건요. 무조건 커스터머 카드 머신 만지려고 그러면 돈 탔지. 이건 만지면 안 돼요. 무조건.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다못해 그 세일즈맨이 엉뚱한 사람이 와서 카드 머신을 만져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돈이 엉뚱한 데로 가는 수도 있어요.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. 사기예요. 네. 그러니까 카드 머신은 만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. 내가 믿는 사람.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회사에서 와서 뭐를 이제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. 그러나 타인인 경우에는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. 이거 뭘 만져놓고 하는 경우예요.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없고요. 또는 카드를 이제 받았는데 그 사인을 하잖아요. 어쨌든 사인을 확인하셔야 돼요. 이게 안 하면 본인 리스크예요. 바빠서 내가 못했다. 뭐 리스크를 지셔야 돼요. 나중에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? 시그니처로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. 크레딧 카드에 깜빡하고 사인 네. 안 하시는 분들도 참 있죠. 많이 계세요. 그래서 그거는 드라이브 라이센스 확인하셔야 되고요. 네. 자, 이런 측면에서 지금 칩앤핀 카드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무조건 크레딧 카드인데도 핀 넘버를 넣어야만 되게 돼 있어요. 네. 근데 이게 유스가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바이패스가 가능해요. 만약에 핀 넘버를 넣어 나왔을 때 그냥 바이패스 시켜버리면은 돼요. 왜냐하면은 이 핀 넘버를 넣고 안 넣고 이런 행위들은 시큐어하는 문제지 돈이 있냐 없냐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.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무조건 어프로벌이 나오거든요. 네. 근데 영수증 잘 보시면은 바이패스라고 나와요. 핀 넘버 바이패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럼 나중에 손님이 차지백을 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내가 안 썼다 그래요. 그럼 약하죠. 이거 핀 넘버 왜 바이패스 했느냐? 내가 쓴 적이 없다. 이렇게 되면은 지신다고요. 그래서 물론 굉장히 복잡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간단히 생각하실 건 이런 문제예요. 딜리버리를 하는 수동으로 받을 경우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많은 데이터를 받으시고 꼭 그 카드의 그 빌링 주소와 딜리버리 주소는 매치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. 안 되는 경우에는 딴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. 네. 못 받았다는 케이스가 있고요. 그리고 꼭 딜리버리 리시트를 사인을 받는 UPS나 딴 거를 만약에 USPS를 보낼 때도 시그니처가 필요한 거를 보내셔야 돼요. 네. 근데 금액이 클수록 더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카드를 쓰실 때 그 주소를 물어본다거나 집코드를 볼 때 충실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. 하나라도 미스하면은 질 확률이 높아요. 그러니까 네. 모든 데이터 보통은 집코드 물어보고 주소 물어보고 CV 코드 뒤에 그 세 자리 물어보거든요. 일일이 다 넣으셔야 돼요. 뭐 하나라도 매치가 안 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손님이 와서 쓰는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카드 머신은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요. 그리고 항상 본인 확인을 하세요. 금액이 작은 거는 뭐 내가 손해봐도 좋다 그러지만 조금 크면은 죄송하지만 드라이브 라이선스하고 확인을 하셔요. 꼭. 그래서 보호를 받으셔야지 그냥 믿고 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바쁘시지만 나중을 위해서도 꼭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고 사람들이 많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하니까요. 네, 뒤에 그렇죠. 뭐 줄도 밀려져 있고 그런데 급하니까 그냥 대충 좀 네. 넘어가도 되겠지. 내가 이분을 아니까 그래서 서로 손님과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 사이에서 어떤 좀 뭐 상호 그거 네. 제가 참고로요. 얼굴을 아니까 어떤 네. 바디샵에서 네. 학생이 와서 고쳤어요. 예. 돈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자기 부모한테 전화해서 아버지가 내 카드 써라 그래서 카드 번호를 그 주인을 바꿔주니까 주인이 이제 제가 아빠인데요. 예, 이제 그래서 예. 이제 카드 번호를 찍었거든요. 예. 그거 차집에 걸렸어요.
줬어요. 왜냐하면 이 카드는 자기만 쓰게 돼 있어요. 죄송하지만 아들도 안 안 됐어요. 되는데. 아들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예. 그런 거, 그러니까 어떤 그 주얼리 스토어에 또 예.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그 허스번드가 예. 지금 차에 있는데 허스번드 카드라는 거예요. 그게요. 음. 예. 그 이것도 안 돼요. 이게 안 돼요. 욕심에 남는 거 욕심에 받으셨다가 예. 그런 케이스는 대개가요. 이 영리한 커스터머들이 그 사용하는 수법들이에요. 연기들을 예. 좀 하시는군요. 그래서 네. 뭐 우리 허스번드 건데 지금 아파서 어디 있고 뭐 아. 어쩌고 별 이유를 다 대요. 근데 예. 어쨌든 본인 카드 안 아닌 돼. 거는 받으시면 안 예. 돼요. 근데 본인 이게 카드 아닌 사기의 원인이 꽤 많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뭐 바쁜 거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오는데요. 네. 좀 속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네, 지혜가 좀 필요하겠네요. 예, 전화로 쓰시는 분이 많잖아요. 예. 이 칩카드는 전화로 쓸 경우에 안 읽혀지는 경우가 좀 나와요. 발생이 돼요. 인터넷보다는요. 네. 그랬을 경우에는 파워를 다시 뺐다가 끼워서 복원시키면 되게 작동이 돼요. 예. 이게 요즘 그 칩카드 사용자들이 그 전화로 쓰는 분들 많은 불만이 갑자기 이게 칩 말펑션이 나온다는 거예요. 네네. 그럴 경우에는 파워를 뺐다가 다시 끼셔서 이걸 리셋하시면 되게 돼요. 전화로 쓰시는 분 특히 그럽니다. 인터넷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전화 쓰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. 칩 말펑션 이렇게 나와요. 칩 그러니까 malfunction이 나올 때는 못 읽는다라는 뜻이거든요. 일단은 빨리 파워를 빼시고 뺐다가 한 다시. 10초 후에 다시 끼시고 하시면은 돼요. 그래도 자꾸 나온다. 그럼 받지 않으시는 게 좋죠. 그 크레딧 카드는요. 그거 긁어야 좀 되니까요. 문제가 좀 있고 네. 있을 수도 있군요. 네. 예. 뭐 순간순간 이런 지혜들을 오늘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. 이런 방법들 뭐 기억하셨다가요. 아무래도 연말에 크레딧 카드 사용이 더 많아지니까 이런 네. 문제점들을 잘 좀 활용을 하셔서 이 문제점들을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네. 네, 오늘은 크레딧 카드와 POS 프로그램 전문 업체인 오메가 카드의 김창길 대표와 함께요. 찰지백과 리트리버에 관한 그런 좀 정보도 알아봤고요. 또 다양한 다른 이야기들도 들어봤습니다. 멀천트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. 오메가 카드 김창길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연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연말연시 바쁘게 지내시고요.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보십시오. 자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김창길 대표님 건강하시고요. 네, 연말 감사합니다. 잘 보내십시오. 네, 수고하세요.